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뭐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입장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우리는 그 기존에 이것이 별건으로 작년 3월에 그 양해각서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거는 특정 무기입니다. 무기 운용을 미군이 하고, 그러니까 미국 재산이죠. 네. 그런데 미군이 하는 무기 운용을 왜 우리가 내야 되느냐라는 게 한마디로 국방부의 논리죠.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건 사실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1991년도부터 그렇게 해왔고, 역시 무기 부분은 따로따로 쓰는 거거든요. 이건 철저하게 미군이 사용하는 무기인데 이걸 우리가 낼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시설과 보수 유지, 우리 그래서 부지 제공했고요. 이런 부분을 한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다시 국방부가 명확히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죠. 지금 그렇게 강경하게 국방부에서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장교들 만나보면은 굉장히 좀 격앙돼 있다. 그런데 이게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기본 상수인데 안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미국이 앞서서 전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생채기를 낸다, 상처를 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하고 있는 부분이 강하죠. 그런데 물론 이것이 이제 뭐 일부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뭐 사드 무기 체계를 철수해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도 역시 동맹국의 일원으로서 좀 정당하게 우리 발언을 내세우고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오늘 브리핑에서 보셨습니다만 문상균 대변인의 어조도 좀 강경했고 굉장히 간결하게 분명히 협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저 대변인의 이야기가 개인의 이야기는 아니죠. 저런 발언이 하나에 성립될 때까지 오늘 오전도 굉장히 국방부에서 이 심도 있는 회의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 맥메스터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해석이 서로가 다른 건지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폭스뉴스 썬데이라는 데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저 사람이 현역 군인입니다. 주특기가 기갑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대통령의 말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군이니까 당연히 그 한마디에 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Until any renegotiation will adhere our word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협상할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재협상할 때까지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확대 해석하면은 재협상 나중에 추후 협상을 하면 기존 거 무효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데 이제 우리 언론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맥메스터 보좌관이 한마디를 한 게 아니라 오늘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동맹국들이 좀 많은 부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모 설명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사드 배치 비용과 방위비 분담금은 사실은 좀 별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는 이 별개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은 말을 명확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어차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한국의 부담을 더 많이 지우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전략적 이런 해석들을 얘기합니다. 그 전략적 모호성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물론 대북 얘기를 하면서 체스 게임을 하면서 우리 카드를 왜 미리 보여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역시 이 부분은 이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도 좀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주환 기자가 아까 설명을 해줬던 그 내용에 따라 보더라도 사드 자체는 무기이기 때문에 재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재협상 전까지는 기존의 협상이 유효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 재협상 자체가 결국에 사드 협상이 아니라 다른 범위로 넓혀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협상까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사드 문제였는지 방위비 분담금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건 사실은 1953년부터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그 전에는 안 냈어요. 그러니까
1991년도에 SMA라 그래서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맺습니다. 한미 간에.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분담금을 냈는데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씁니다. 그 처음에 시설물. 이 시설물을 우리가 그 주한미군 시설물을 줘서 그냥 우리가 비용을 주한미군에 다 줘서 미군이 짓는 것이 아니라 네. 다 비용해서 어떤 건설 업체가 짓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국방부가 그 업체에다 돈으로 주는 거, 그러니까 현물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용을 미군이 사용해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뭐 우리 저기 주한미군 쓰는 그 한국인 근로자들 이런 부분은 이제 현금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수 지원, 뭐 어떤 뭐 무기라든가 부산항이라든가 특정 지역에서 들어오면 철도나 차량으로 해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크게 세 가지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해보니까 이 금년도 2017년도는 9,607억 원을 우리가 부담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물가 상승률 한 4%의 반영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1조 원이 넘지 않겠냐 추정을 하는데 단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것이 있어요. 이게 5년 단위로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을 하는데 이 합의문을 쓰는데 네.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말을 안 하지만은 어차피 올해 말부터는 2018년 정정합니다. 2018년도까지 돼 있고 2019년도부터의 세부 내용을 뭐 지금 말씀드린 어느 범죄 몇 퍼센트 액수 이 부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위 분담 우리는 그 지금 걸 강조해 미국이 새로운 항목을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지킬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부담이다. 이럴 개연성은 당장은 아니라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른바 실무협상부터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은 있죠. 예. 그러면 앞서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동맹국들이 좀 더 부담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협상을 두고 좀 자기들이 협상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낸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부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언론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 사실은 미국 논리만 보면 마치 이 우리가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안보 무임승차라 그러거든요. 예. 아무 행위도 안 하고 미국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인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내막을 들어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991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방위 분담금을 낸 것이 26배에 달합니다. 26배나 늘어났죠. 그리고 2006년도에 방위사업청이라고 무기 구매하고 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설립이 됐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사들인 것이 36조 원. 작년 우리 1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사실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 강론은 싹 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총론으로 나토, 일본 이런 동맹국들하고 미군이 주도하는 동맹국들하고 하면서 그중에 이제 한국을 같이 지칭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추후 협상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비록 동맹국이지만 우리로 목소리를 충분히 내야 되고 국방부 내부 분위기도 실무장교들은 그래야 한다라는 당위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입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